90%의 사람들이 평범해 보이는 이웃의 진짜 얼굴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그 착한 사람이 사실은 잠자고 있는 늑대라면 어떨까요? 단 2분 만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한 남자의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디찬 새벽 공기가 감도는 교회의 한 주택가, 고급스러운 BMW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나 있고 그 옆에는 오만했던 남자 알렉스가 떡이 된 케이크를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때 회계사라는 이름의 순한 양으로 살아가던 벤은 이제 손에 쇠파이프를 든 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굴욕의 현장, 박살난 BMW와 케이크 테러.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알렉스가 그토록 자랑하던 BMW 3 시리즈는 벤의 분노 아래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앞유리는 안전 유리 파편이 되어 사방으로 튀었고 헤드라이트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짓눌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앞건은 알렉스의 몰골이었습니다. 벤은 알렉스가 아내를 유혹하기 위해 들고 왔던 화려한 케이크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그 끈적한 설탕 덩어리를 알렉스의 피투성이가 된 얼굴에 정면으로 내리쳤습니다. 선물 고맙군, 알렉스. 아주 달콤해. 하얀 생크림과 딸기 시럽이 알렉스의 비싼 정장과 찢어진 코 위로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력이 아닌 철저한 사회적 거세이자 인격적 말살이었습니다. 한때 잘나가는 기업 간부였던 그는 이제 동네 어귀, 오크나무 아래서 케이크 범벅이 된 채 신음하는 패배자에 불과했습니다. 순한 양의 탈을 쓴 포식자, 벤의 진짜 정체. 사람들은 벤을 조용한 회계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캐시조차 그를 숫자에만 밟고 갈등을 무서워하는 유순한 남편으로 치부했죠. 그녀는 벤의 눈앞에서 불륜 상대인 알렉스를 집으로 들이며 이제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살 거야라고 선언했습니다. 벤의 침묵을 굴복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벤의 과거는 결코 숫자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악명 높은 모터사이클 클럽, 데블스 디사이플스 데빌레스, 디사이플스의 핵심 멤버이자 로드 캡틴이었습니다. 잠자는 늑대의 각성. 캐시가 벤의 뺨을 때리고 그를 모욕했을 때 벤의 안에서 무언가 딸깍하며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전문적인 폭력. 그의 주먹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턱을 골절시키고 갈비뼈를 함몰시키는 훈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공포의 네트워크. 벤이 한 통의 전화를 걸자마자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거구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린다는 순식간에 캐시를 제압했고 거리는 할리 데이비슨의 굉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너진 야망과 죽음보다 더한 공포. 캐시는 경찰서장과의 인맥을 이용해 벤을 감옥에 쳐넣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사실은 그 경찰서장조차 벤의 동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알렉스에게 찾아온 것은 경찰이 아니라 무표정으로 그를 지켜보는 가죽 조끼의 사내들이었습니다. 고소하고 싶나? 그럼 해봐. 하지만 네가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넌 세계의 죄에 흩어진 쓰레기통에서 발견될 거다. 베테랑 형사조차 알렉스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조용한 사람의 분노는 그들이 쌓아온 인내의 크기만큼 폭발적입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벤처럼 과거를 숨긴 채 평범하게 살아가는 포식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 소름 끼치는 복수극의 결말이 궁금하신가요? 벤이 어떻게 아내 캐시의 인생까지 완벽하게 분쇄했는지 그 과정에서 드러난 더 놀라운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다음 내용을 확인하고 당신의 생존 본능을 깨우십시오.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이 겪은 가장 소름 돋는 사람의 반전은 무엇인가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착한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정의 구현에 동의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다음 파트에서 밝혀질
벤의 최종 복수 시나리오를 누구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당신은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이해할 기회를 영영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캐시는 벤의 소나기에서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인생 또한 알렉스의 BMW처럼 처참하게 부서졌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이 이어집니다. 그 평온해 보이던 일상이 사실은 거대한 폭풍 전야였다는 걸. 벤은 식어버린 커피를 내려다보며 깨달았습니다. 어제 탄 토스트 냄새가 가시지 않은 눅눅한 부엌 공기 속에서 모든 것이 비틀어지기 시작했죠. 벤은 세 잔째의 블랙커피를 마시며 저가 세라믹 머그잔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교회의 아침이 아무 일 없다는 듯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잔디 깎는 소리와 자동차 소음이 들려왔지만 집안의 침묵은 마치 인계철선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식탁 맞은편으로 캐시가 미끄러지듯 앉았습니다. 나무 의자 다리가 리놀륨 바닥을 긁는 소리가 벤의 신경을 날카롭게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바로 눈을 맞추지 않고 대신 지난주에 산 터무니없이 비싼 실크 가운의 깃을 매만졌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표정에는 죄책감이나 후회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환자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진단을 내리는 의사처럼 냉정하고 분석적이었습니다. 벤, 그녀가 운을 뗐습니다. 목소리에는 예상했던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 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내 상사인 알렉스야. 아니요. 벤은 오히려 기이한 분리감을 느꼈습니다. 3년을 함께한 아내가 인생이라는 도자기 인형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광경을 제3자처럼 지켜볼 뿐이었죠. 하지만 캐시의 뻔뻔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홀짝이더니 구역질 나는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알렉스가 곧 이 집으로 들어올 거야. 당신이 계속 보살핌을 받으려면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해. 셋이서 같이 지내는 거 나쁘지 않잖아. 당신이 경제적으로나 생활면에서 버려지는 일은 없게 해줄게.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노골적인 감정적 착취이자 침략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벤을 감정이 있는 배우자가 아니라 가끔 점검만 해주면 되는 가전제품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벤의 목구멍에서 마른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항상 온순하던 그의 눈동자에 낯설고 단단한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장난해, 캐시. 당신 상사랑 잠자리를 한다고 고백하고는 이제 나보고 내가 무슨 밥 챙겨줘야 하는 애완동물이라도 되는 줄 알아. 예정된 동정 미팅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벤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서려 하자 캐시의 평정심이 마침내 깨졌습니다. 그녀는 벤이 눈물을 흘리거나 소리를 지르며 결국 굴복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녀에게 벤은 언제나 다루기 쉽고 안전한 남자였으니까요. 어디 감히 내 앞에서 걸어 나가려고 해. 벤, 그녀가 독사처럼 속삭였습니다. 이게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당신이 변호사를 부르고 이혼 서류를 던지면 끝날 것 같아. 당신은 당신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정말 모르는구나. 그녀는 이제 법과 권력이라는 칼날을 벤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밀러 경사가 내 아버지랑 격주로 골프 치는 거 잊었어. 내가 당신한테 맞았다고, 몇 달 동안 폭행당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당신 인생은 끝이야. 누가 내 말을 안 믿겠어. 존경받는 변호사인 나일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회계사인 당신일까? 캐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벤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신의 그 깨끗하지 못한 과거,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그 기록들 말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을 사회적으로 매장할 수 있어. 직장도, 친구도, 존엄성도 다 사라질 거야. 당신은 방사능 물질처럼 취급받게 될 거라고. 벤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싸움의 의지가 꺾인 듯 보였지만 사실 그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결의가 결정화되고 있었습니다.
캐시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으며 거만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알렉스가 당신을 제대로 만나고 싶어해. 내일 저녁 7시쯤 이리로 올 거야. 그를 따뜻하게 맞아줘, 벤. 술도 대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 남자들끼리 골프 얘기라도 좀 하든지. 다음 날 저녁, 뒤바뀐 사냥꾼과 먹잇감. 다음 날 저녁, 거실 공기는 묵직한 긴장감과 독한 위스키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벤은 안락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고 캐시의 인위적으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렉스, 자기야, 들어와. 편하게 있어. 벤이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캐시가 그토록 찬양하던 알파메일 알렉스는 165cm도 안 되는 작은 키에 비싼 양복을 입었지만 튀어나온 뱃살을 감추지 못하는 볼품없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게 그 알파야, 캐시. 성 패트릭 데이 코스튬도 필요 없겠네. 초록색 모자만 씌우면 딱이야. 벤의 조롱에 알렉스의 얼굴이 불그락달락해졌습니다. 알렉스는 위세를 부리며 벤에게 다가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봐, 친구. 캐시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는 이 집과 당신의 예금을 다 가져갈 거야. 당신은 평생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어디론가 기어 나간 뒤에 난 당신 침대에서 그녀와 함께 할 거야. 벤은 위험할 정도로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알렉스, 이 불쌍한 멍청아. 이 집은 내 명의가 아니야. 돌아가신 어머니의 신탁 자산이라. 불륜을 저지른 금, 사냥꾼이나 그 애완용 레프리콘은 1페니도 가져갈 수 없어. 그리고 직장. 나 오늘 아침에 사표 냈어. 압류할 월급도 없다는 소리지.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당황한 알렉스는 충동적으로 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거실에 날카로운 타격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얼굴에 떠오른 붉은 자국을 만지며 포식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고했지, 알렉스. 벤은 의자에서 일어나 맹수 같은 움직임으로 알렉스의 턱을 부쉈습니다. 비명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알렉스에게 무자비한 주먹이 쏟아졌습니다. 캐시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벤이 미리 부른 전문 요원 린다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그녀를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벤은 피투성이가 된 알렉스를 현관 밖 잔디밭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알렉스가 가져온 화려한 케이크를 그의 얼굴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선물을 가져왔다고 참 친절하기도 해라. 벤은 타이어 레버를 꺼내 알렉스의 BMW 차량을 철저하게 박살냈습니다. 유리 파편이 튀고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동네를 가득 채웠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벤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밟히는 깔개가 아니라 그들을 짓밟는 장화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것.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불륜에 대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감정적 가스라이팅과 불평등한 관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침묵의 힘을 믿으세요. 상대방이 당신을 도발할 때 즉각적인 감정 분출은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벤처럼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반격의 첫걸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산을 확보하세요. 캐시는 벤이 가진 법적, 경제적 구조신탁 자산 등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실질적인 지식이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가 됩니다. 한계를 설정하세요. 누군가 당신의 존엄성을 짓밟으려 할 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누군가 당신의 친절을 약함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살지 마십시오. 만약 주변에 당신을 가스라이팅하거나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겪었던 부당한 대우나 그것을 극복한 자신만의 사이다 경험이 있나요? 이 글을 공유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압박에 숨죽이고 있을 친구에게 이 글을 보내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고 지혜를 얻으세요. 더 강력한 심리 전술과 인생 역전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놓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가 되었나요? 지금 당장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캐시가 거만한 발걸음으로 부엌을 나간 뒤 그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써디쓴 맛이 혀끝을 자극하며 머릿속을 맑게 깨웠습니다. 이제 평범한 회계사 벤의 연극은 끝났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잠가두었던 보안 폴더를 열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된 상대는 짧게 답했습니다. 움직일 때가 된 거야. 그날 오후 도심 한복판의 낡은 건물에 위치한 비밀 아파트에서 벤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녀는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묘한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이 과거에 속해 있던 알리고 싶지 않은 그 어두운 세계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인물이었죠. 린다는 탁자 위에 몇 가지 서류와 소형 녹화 장비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준비는 끝났어. 벤, 당신이 원하던 군바리식 대응이야. 그녀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벤이 준비한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캐시가 그토록 탐내던 재산이라는 사탕발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작정이었거든요. 사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우아한 집은 처음부터 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그의 어머니가 설정해둔 불가침 신탁자산이었죠.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 아니기에 캐시 같은 골드디거 골디가르나 그녀의 정부 알렉스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구멍은 단 1인치도 없었습니다. 경제적 법적 보복의 정교한 설계, 벤의 계획은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캐시와 알렉스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그 순간을 정확히 겨냥해 경제적 단두대를 설치했습니다. 벤은 회계사로서의 정밀함을 발휘해 지난 몇 년간 캐시가 몰래 빼돌린 공금과 사치스러운 지출 내역을 모두 데이터화했습니다. 캐시는 내가 자기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벤이 린다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당신이 숫자를 다루는 방식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린다의 대답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벤은 그날 아침 곧바로 회사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캐시가 장담하던 급여 압류 가네시, 압류할 대상 자체가 사라진 셈입니다. 벤은 이제 가진 게 없는 사람처럼 보일 테지만 사실 그는 적의 숨통을 끊기 위해 스스로 무소유를 선택한 포식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은행 계좌를 폐쇄하고 자산을 암호화폐와 해외 신탁으로 분산시켰습니다. 법적으로 그는 이제 파산 상태나 다름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보다 강력한 자금 동원력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린다, 그림자 속의 칼날. 린다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벤이 과거에 몸담았던 데빌스 디사이플스 모터사이클 클럽 시절부터 함께해온 형제와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벤이 평범한 회계사로 살아가기 위해 그 세계를 떠났을 때도 린다는 그림자 속에서 그의 뒤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거실에 최첨단 도청 장치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법을 벤에게 교육했습니다. 알렉스가 당신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기록될 거야. 법정에서 그를 파멸시킬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 린다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벤은 그녀의 눈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다시 그 어두운 세계의 논리를 꺼내 들었다는 것을요. 자산이라는 이름의 맹독성 미끼. 캐시와 알렉스가 노리는 그 우아한 저택은 사실 벤이 설치한 가장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벤은 린다와 함께 신탁 관리인에게 연락해 집의 소유권을 명확히 재확인하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만약 캐시가 강제로 집을 점거하려 한다면 그것은 무단 침입이자 신탁자산 갈취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이 집이 자기들 것이라고 믿고 인테리어 업자까지 부르겠지. 하지만 그들이 도장을 찍는 순간 빚더미에 올라앉게 될 거야. 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벤의 눈동자 속에서 피어오르던 그 차가운 얼음빛은 단순히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을 앞둔 전문가의 집중력이었죠. 그는 알렉스와 캐시를 위해 아주 특별한 데뷔 파티를 설계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문을 두드리는 순간 벤은 그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판을 뒤엎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 벤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실제적인 교훈은 명확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인 방패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자산의 성격 파악,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신탁 자산인지 공동재산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디지털 증거 확보, 대화 녹취나 메신저 기록은 법적 공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 해당 지역의 녹음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전문가 네트워크, 혼자 싸우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나 베네린다와 같은 조력자를 찾으십시오. 지금 바로 당신의 자산 현황을 점검하고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한 플랜 B를 세우십시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세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벤의 이러한 차가운 복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과연 캐시의 그 오만함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벤과 린다가 준비한 이 치밀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벤이 그린 진짜 시나리오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으니까요. 아침 식사의 냉기보다 더 차가운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새로운 관계가 과연 어떤 비극으로 막을 내릴지. 이제 곧 주택가의 고요함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과연 다음 장에서 알렉스가 벤의 주먹을 마주했을 때 그 알파메일의 자존심은 어떻게 산산조각 날까요? 긴장을 놓지 마십시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린다가 거실의 어두운 구석,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드리워진 곳에 소리 없이 자리를 잡자 집안의 공기는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벤은 낡은 마호가니 탁자 옆 안락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손바닥에 닿는 저렴한 세라믹 잔에 온기를 느꼈습니다. 잔 속에는 다니엘스가 찰랑이고 있었죠. 얼음이 잔 벽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롭고 맑은 소리만이 이 숨 막히는 정막을 간간히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벤은 술을 한 모금 들이키며 목을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자결감을 즐겼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열기는 곧 닥쳐올 일들에 대한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뒤이어 들려온 것은 역겨울 정도로 명랑한 그러나 억지스러운 쾌활함이 섞인 캐시의 목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어서 들어와요. 여기선 그냥 편하게 생각해도 돼요. 그 말은 마치 벤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듯한 오만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을 든 손에 힘을 줄 뿐이었죠. 거실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온 알렉스의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었습니다. 캐시가 그토록 찬양하던 알파메일의 실체는 165cm 남짓한 왜소한 체구에 지나치게 비싸기만 하고 몸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정장을 걸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을 젤로 억지로 뒤로 넘겨 탈모를 감추려 애쓴 모습은 마치 자신이 가지지 못한 권위를 투영하려 발버둥치는 중간 관리자의 비루한 초상화 같았습니다. 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알렉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띄우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세상에, 캐시, 정말 이 친구야. 네가 말한 그 대단한 알파라는 게. 벤은 알렉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성 패트릭 데이 요정 코스튬이라도 입혀야겠는걸. 초록색 모자만 씌우면 딱이겠어. 알렉스의 얼굴은 순식간에 환한 토마토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모욕감을 감추려는 듯 억지로 어깨를 펴고 벤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봐, 패배자 친구.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알렉스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난 오늘 밤 내 집, 내 아내, 그리고 내 비참한 미래까지 전부 가져갈 거야. 내 급여는 평생 압류될 거고 넌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을 기어 다니게 되겠지. 그리고 내가 내 침대에서 캐시와 함께 있을 때 넌 어디선가 구걸이나 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벤의 반응은 알렉스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벤은 오히려 등을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위험한 평온함을 뿜어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내 원대한 계획은 시작부터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어. 꼬맹아. 벤은 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이 집은 내 명의가 아니야. 돌아가신 내 어머니의 신탁 자산 트러스트로 묶여있지. 너 같은 불륜남이나 돈에 미친 하이에나들은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 둘째, 네가 압류하겠다던 내 급여. 난 오늘 아침 사표를 던졌어. 내 소득은 이제 공식적으로 0원이야. 넌 나한테서 단 한 푼도 뜯어낼 수 없다는 뜻이지. 알렉스의 표정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했던 그의 눈동자의 당혹감과 혼란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캐시 역시 얼굴이 창백해지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세운 치밀한 복수극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성은 마비되었고 대신 찌질한 본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렉스는 벤의 코앞까지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알파야. 네가 뭘 하든 넌 내 발밑이라고. 그리고 찰나의 순간 알렉스는 충동적으로 손을 휘둘러 벤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거실의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타격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벤은 움찔하지도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붉게 달아오른 뺨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냥 허락을 받은 포식자의 광기 어린 미소였습니다. 알렉스, 벤의 목소리는 기묘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내가 경고했지. 벤은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일어남이 아니라 억눌려 있던 거대한 짐승이 기지개를 켜는 듯한 위압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알렉스는 뒤늦게 공포를 느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벤의 안에서 데블스 디사이플스 시절의 폭력적인 본능이 완전히 깨어난 것입니다. 벤이 알렉스의 말을 비웃듯 되뇌었습니다. 그래, 가보자고. 벤의 주먹이 번개처럼 튀어나갔습니다. 그것은 길거리의 막싸움이 아닌 급소를 정확히 노린 전문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알렉스의 턱에 꽂힌 묵직한 어퍼컷 한 방에 그의 고개는 뒤로 꺾였고 입가에선 핏물이 튀었습니다. 알렉스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자 벤은 그의 비싼 재킷 깃을 잡아채 끌어당겼습니다. 진짜 남자는 남의 가정을 쥐새끼처럼 파고들지 않아. 벤의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두 번째 주먹이 알렉스의 복부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알렉스는 숨을 들이켜지도 못한 채 꺽꺽거렸고 벤은 무자비하게 연타를 이어갔습니다. 알렉스의 코뼈가 주저앉고 갈비뼈가 비명을 지르며 으스러지는 소리가 거실을 메웠습니다. 알렉스는 더 이상 알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핏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경악한 캐시가 소리를 지르며 벤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벤에게 닿기도 전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린다의 형체가 전광석화처럼 나타났습니다. 린다는 캐시의 양손목을 쇠사슬 같은 악력으로 낚아채 그대로 바닥에 찍어 눌렀습니다.
린다는 강철 같은 무릎으로 캐시의 등을 고정하며 그녀의 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 순서가 아니니까. 방해하면 내 팔도 부러뜨려 주지. 공포에 질린 캐시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얼굴을 박고 덜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벤은 이제 거의 의식을 잃어가는 알렉스의 덜미를 짐짝처럼 잡아채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이웃들의 집 창문에는 호기심 가득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벤은 알렉스를 길가에 있는 커다란 오크나무 밑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알렉스, 카메라 보고 인사해야지. 남의 소중한 것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고. 벤은 알렉스의 비참한 몰골을 구석구석 촬영한 뒤 알렉스가 선물이라며 가져온 케이크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비릿하게 웃으며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설탕 냄새가 진동하는 화려한 케이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벤은 그 케이크를 통째로 들어 알렉스의 지시겨진 얼굴 위에 그대로 뭉개버렸습니다. 생크림과 시트가 알렉스의 핏물과 뒤섞여 기괴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선물 잘 받았어. 이 개자식아. 압권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벤은 자신의 트럭 뒤편으로 걸어가 묵직한 철제 타이어, 네버 타일, 아이런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번뜩이는 금속 차가움이 벤의 분노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알렉스가 그토록 자랑하던 BMW 3 시리즈 세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벤의 첫 일격의 BMW의 앞 유리가 수천 개의 파편으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박살내고 사이드미러를 꺾어버렸으며 본닛 위를 철제 지지대로 사정없이 내리쳐 흉측한 구멍을 냈습니다. 하는 금속음이 적막한 주택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알렉스의 자존심과 허영심을 가루로 만드는 의식이었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번쩍이던 독일제 세단은 고철 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벤은 손에 든 타이어 레버를 잔디밭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고르며 유리 파편이 흩뿌려진 현관을 지나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캐시의 변덕에 휘둘리는 유약한 회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된 남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망설이고 있나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재산을 잃는 것도 사람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존엄성 디그니티를 잃는 것입니다. 벤처럼 모든 것을 내던지고서라도 지켜야 할 선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부당한 관계 혹은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타이어 레버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려는 이들에게 명확한 아니오를 선언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잃을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강력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를 느꼈다면 지금 이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이 늦어질수록 알렉스 같은 약탈자들은 더 당당하게 여러분의 거실로 들어올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존감을 되찾는 첫걸음을 떼십시오. 다음 편에서는 벤이 감옥행 대신 어떻게 법망을 피해 알렉스를 영원히 매장했는지 그 충격적인 심리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팔로우하고 알람을 켜두세요. 부서진 자동차 유리 파편이 달빛에 반짝이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공기를 가를 때쯤 상황은 이미 단순한 치정극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벤이 보여준 그 무자비한 폭력은
평범한 회계사의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파괴적이었으니까요. 병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기묘한 압박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침대에 누워 고통으로 신음하던 알렉스 앞에 나타난 건 수십 년은 현장을 누빈 듯한 노련한 인상의 코왈스키 경사였습니다. 그는 수첩을 넘기는 대신 알렉스의 침대 옆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고소하고 싶다고 했나? 알렉스 친구. 코왈스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부어오른 입술로 웅얼거렸습니다. 그 자식은 미쳤어요. 날 죽이려 했다고요. 경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알렉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조언 하나 하지. 자네가 아는 벤은 그냥 숫자를 만지는 지루한 회계사가 아니야. 그는 Devil's Disciples MC의 로드 캡틴 출신이지. 단순한 폭주족이 아니라 그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진짜 백이라는 소리야. 알렉스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Devil's Disciples,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으로만 돌던 그 악명 높은 조직의 간부였다니. 게다가 한 가지 더 알려줄까? 코왈스키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이 구역 경찰서장님도 그 친구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라이딩을 즐기신다네. 자네가 서류를 접수하는 순간 자네의 위치와 일거수일투족은 그들의 손바닥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지. 감옥에 가는 게 무서운가? 그들이 청소를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무서울 텐데. 코왈스키의 말은 알렉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로드 캡틴이라는 직함은 단순히 오토바이를 잘 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직의 행로를 결정하고 위험을 가장 먼저 마주하며 필요할 때는 가장 잔혹한 결단을 내리는 전술가임을 의미했습니다. 벤의 그 정교한 타격들, 알렉스의 비싼 정장을 찢어발기며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를 만들어냈던 그 주먹들은 수년간의 실전으로 다져진 솜씨였던 것입니다. 심리적 고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렉스가 병원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그의 병실 문 밖에는 가죽 재킷을 입은 거구에 사내들이 교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욕설도 위협도 없었습니다. 그저 험악한 문신이 가득한 팔뚝을 드러낸 채 죽은 듯이 가만히 앉아 알렉스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조끼 등판에는 으르렁거리는 악마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알렉스가 간신히 잠들려 하면 복도에서 들려오는 묵직한 부츠 소리가 그의 의식을 강제로 깨웠습니다. 간호사들조차 그들의 눈치를 보며 병실에 들어오기를 꺼렸습니다. 그 정적의 압박은 물리적인 고통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이 병원을 나가는 순간 그들이 자신을 끌고 어디론가 사라질 것이라는 확신에 시달렸습니다. 한편 집에서 짐을 싸던 캐시 역시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비웃었던 남편이 사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녀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벤의 차가운 눈빛이 환상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캐시는 병원에서 휠체어에 탄 채 겁에 질려 그는 우리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제발 그만둬, 캐시 라고 절규하는 알렉스의 모습을 보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렸습니다. 그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서둘러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재산 분할,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는 인간이 아니야. 괴물이었어. 결국 캐시는 새벽 첫차인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때는 화려한 변호사 남편과 상류층 삶을 꿈꾸던 여자가 이제는 단돈 몇 푼의 현금과 2개의 가방만을 든 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탄 버스가 마을 경계선을 넘을 때까지 그녀는 창밖으로 혹시 오토바이 부대가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하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알렉스 역시 퇴원하자마자 짐을 챙겼습니다. 그가 선택한 목적지는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였습니다. 미국 대륙의 끝자락,
차가운 얼음의 땅이라면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도 낡은 숙소에서도 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등 뒤에서 육중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리는 환청이 들렸으니까요. 실제로 무서운 건 벤이 휘두른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어둠 속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 그 자체가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는 말은 흔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벤처럼 조용히 숫자를 만지는 사람 뒤에 어떤 과거와 인맥이 숨겨져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상대가 약해 보인다고 해서 그 권리를 짓밟거나 조롱하는 행동이 어떤 파멸을 불러오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벤 같은 사람이 있나요? 그들의 침묵을 무능함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포식자는 사냥하기 전까지 결코 울부짖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것,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갖추십시오. 오늘 만나는 동료, 서비스 직원 혹은 배우자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바로 그 태도를 바꾸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알렉스처럼 근거 없는 우월감에 빠져 타인을 공격하는 것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침묵의 무게를 이해하십시오. 말이 많은 사람보다 조용한 사람이 더 큰 힘을 가졌을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캐시와 알렉스의 도망이 과연 끝일까요? 아니면 디빌레스 디사이플스의 추격이 시작될까요?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소름 돋는 통찰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 친구들에게도 이 경고를 전해주십시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도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뒤늦게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든 방해물이 사라진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벤. 그는 과연 이 피비린내 나는 승리 이후에 어떤 삶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가 다시 숫자를 만지는 회계사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어둠의 세계로 복귀할지는. 그렇게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벤은 다시 자신의 육중한 픽업 트럭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과거를 뒤로한 채 말이죠. 엔진의 낮은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올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온전히 자유로워졌음을 느꼈습니다. 마을 경계를 벗어나 끝없이 펼쳐진 고속도로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갓길에 위태롭게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것은 녹슬고 찌그러진 구식 해치백 한 대였습니다. 그 옆에는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캐시와 비싼 수트 대신 먼지투성이 옷을 걸친 알렉스가 초라하게 서 있었죠. 벤은 속도를 줄였습니다. 타이어가 자갈을 지시기는 거친 소리가 고요한 도로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차를 세우자 캐시의 눈에는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렸습니다. 알렉스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캐시의 뒤로 숨으려 했죠. 벤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내리고 대시보드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 캔 하나를 무심하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벼운 손짓으로 그것을 그들의 해치백 지붕 위로 던졌습니다. 싸구려 금소금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두 사람은 마치 총성이라도 들은 듯 소스라치게 놀라 자빠졌습니다. 벤은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복수, 그것은 평생을 공포라는 감옥 속에서 썩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들은 평생 뒤를 돌아보며 살게 될 겁니다. 길을 지나가는 모든 오토바이 소리에 심장이 내려앉고 어둠 속의 모든 그림자에서 벤의 눈빛을 찾게 되겠죠. 내 길에서 꺼져. 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짧고 굵은 한마디, 그것으로 모든 관계와 원한은 끝이 났습니다. 그는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픽업 트럭이 뿜어내는 거대한 먼지 구름이 두 배신자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작아지는 그들의 모습은 이제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와 닿을 바 없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타오르는 석양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배는 그 빛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뒤에는 후회와 굴욕만이 남았지만 그의 앞에는 오직 지평선과 새로운 시작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짜 승자는 마지막에 웃는 법이고 배는 지금 그 누구보다 평온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그 이후의 통찰, 벤이 보여준 마지막 인사는 단순히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심리적 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인들이 받는 진정한 형벌이 무엇인지 목격하게 됩니다. 알렉스와 캐시는 이제 단순한 가난보다 더 무서운 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불안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입니다. 육체적 파괴보다 무서운 정신적 붕괴. 알렉스가 병원에서 겪은 일은 그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병실을 찾아오던 데빌스 디사이플스 멤버들의 침묵은 그 어떤 고문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알렉스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고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메시지는 그가 퇴원한 후에도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아파트를 나설 때마다 들리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소음이 아닌 사형 집행관의 발자국 소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배신자의 비참한 말로 캐시의 처지는 더욱 처량합니다. 한때 값비싼 실크 가운을 걸치고 벤을 깔보던 그녀는 이제 낡은 해치백 옆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습니다. 벤이 던진 맥주캔 하나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녀의 모습은 그녀가 쌓아올린 오만함이 얼마나 모래성 같았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녀는 이제 벤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서부로 향하는 편도 버스표 한 장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쟁취한 주인공의 여정 반면 벤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만만한 회계사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무기로 사용해 적들을 제압했고 그 과정에서 단 한 점의 법적 허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픽업 트럭의 엔진 소리는 이제 그에게 승전보와 같습니다. 석양을 향해 달리는 그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참을 만큼 참은 남자가 폭발했을 때의 무서움과 동시에 정의의 구현을 느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창작된 복수극을 넘어 우리에게 현실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상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벤처럼 조용한 사람일수록 그 내면에는 감당하기 힘든 폭풍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순간의 이익을 위해 신뢰를 저버린 알렉스와 캐시는 결국 평생의 공포를 얻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벤은 그들을 죽이는 대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감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이다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이 글을 읽고 떠오르는 비슷한 경험이나 주변의 배신자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와 교훈이 됩니다. 이 글을 공유하세요. 지금 당신의 주변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괴롭히는 이가 있다면 이 글의 링크를 슬쩍 보내주세요. 내 길에서 꺼져 라는 벤의 경고가 그들에게 필요한 예방주사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통쾌한 복수극과 깊이 있는 통찰을 더 많이 만나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팔로우하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 강력한 반전으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기회를 놓친다면 어디에서도 이런 가슴 뻥 뚫리는 카타르시스를 다시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소통에 참여하세요. 더 알고 싶으신가요? 이 강렬한 복수극의 끝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당신이 벤이었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는 여러분만의 시나리오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주변에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소통하는 커뮤니티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